60대 이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 부자들은 다르게 산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어떤 분들은 60대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에는 돈 걱정을 해야 할까? 부자들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 이게 다 타고난 운 때문일까? 운도 중요하지만 사실 6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태도와 습관이 달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사주적으로 돈이 잘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60대 이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공통점.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나는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할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사주로 보는 돈이 붙는 사람들의 공통점. 사람마다 타고난 사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돈이 잘 모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재물운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돈이 잘 붙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과 토 기운이 강한 사람. 돈을 벌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사주에서 금 기운과 토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돈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금은 돈 자체를 의미하고 토는 돈을 저장하고 지키는 힘을 가집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강하고 토가 강한 사람은 돈을 쉽게 흩어버리지 않고 오래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금과 토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사주에서 금과 토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으는 습관이 철저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항상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을 30대부터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토지 투자를 꾸준히 했습니다. 본인 사주에서 토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운이 좋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작은 땅을 사서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60대가 된 지금 월세 수익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금 기운은 많지만 토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쉽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투자 실패로 잃는 경우, 충동적으로 돈을 써버려서 모으지 못하는 경우, 돈이 생기면 늘 계획 없이 써버리는 경우, 이처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아는 사람들, 대운을 활용하는 사람. 사람마다 돈이 잘 들어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돈이 잘 모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이후부터 재물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이 좋은 시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운의 흐름을 알고 돈을 벌어야 할 시기와 지출을 조절할 시기를 아는 것이 노후 재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한 분은 30대, 40대까지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대부터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했고 직장에서 퇴직 후에도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 돈을 불려갔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재물운이 없는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대운을 알고 돈을 벌 타이밍과 아껴야 할 타이밍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강한 시기를 잘 활용한 사람들은 6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삽니다. 삼돈을 불러오는 기운을 관리하는 사람들. 돈이 붙는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돈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60대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확실하게 차단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을 체크해보면 사용하지 않는 전기, 구독 서비스, 헬스장 회원권, 필요 없는 보험료 등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습관. 정기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한다. 소비 전에 정말 필요한가? 를 3번 생각한 후 결제한다. 현실적으로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습관이 다르고 돈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두는 생활 방식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이 차이는 결국 돈을 대하는 태도와 관리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번에는 60대 이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확실하게 차단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렇다고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이나 별거 아니겠지 하고 습관적으로 쓰는 돈들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사례 1, 한 달에 30만 원이 새고 있던 사람. 어느 날 한 지인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아껴 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한 걸까요? 그래서 이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1년에 한두 번밖에 가지 않지만 자동이체 중 사용하지 않는 유료 멤버십 예전에 가입하고 방치한 것, 필요 없는 보험료 중복 가입된 상품이 있음, 매일 마시는 커피값 하루 5,000원씩 30일이면 15만 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이 그냥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는 돈을 많이 안 쓰는데 왜 항상 부족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필요 없는 곳에서 새고 있는 돈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실천한 해결책, 자동이체 내역을 모두 점검하고 필요 없는 것 정리, 헬스장 회원권을 해지하고 대신 집에서 운동, 보험 설계를 다시 점검하고 중복 보험 해지, 하루 커피 2잔 마시던 습관을 한 잔으로 줄이기. 이렇게 했더니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결론입니다. 불필요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정말 필요한가? 3번 생각하고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이 쌓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터놓는다. 풍수 정리 습관.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풍수에서는 현관, 거실, 지갑을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만약 현관문 앞이 지저분하고 신발이 어질러져 있다면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힐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이 어두컴컴하고 잡동사니가 많다면 돈의 기운이 쌓이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례 2, 현관을 바꾼 후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온 사람.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집은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요. 사업도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을 방문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재물운이 막히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신발이 너저분하게 쌓여있음,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 많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 거실이 너무 어두워서 기운이 침체됨.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정리하고 현관을 깨끗이 치우세요. 그리고 거실에 밝은 조명을 하나 추가해보세요. 이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예상하지 못했던 계약이 성사되었고 몇 달 후 사업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돈이 붙는 집의 특징. 현관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거실이 밝고 에너지가 활기차야 한다. 고장난 물건을 방치하지 않고 수리하거나 버린다. 결론입니다. 재물운이 잘 흐르도록 집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돈을 나눌 줄 안다. 기부, 베풀매 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베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들어오면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부나 나눔을 통해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돈은 흐를 때 더 많이 들어오고 멈추면 막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례 기부를 실천한 후 돈이 더 많이 들어온 사람. 한 사업가는 어려웠던 시절에도 수익의 일부를 항상 기부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돈이 부족한데 기부를 해도 될까? 고민했지만 신기하게도 기부를 한 후에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사업 확장 기회가 생기고 좋은 인연들이 연결됨.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함.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결론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잘 조절하고 나눌 줄 아는 습관이 있습니다. 3. 돈을 쓰는 시기를 잘 조절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돈을 쓰는 타이밍입니다. 즉 언제 돈을 써야 하고 언제 돈을 아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불필요한 시기에 큰 돈을 쓰면 재정이 무너지고 반대로 적절한 시기에 돈을 투자하면 돈이 더 많이 불어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제부터 돈이 붙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반대로 돈이 계속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쓴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돈이 생기는 즉시 소비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자마자 쇼핑, 외식,
충동적인 소비부터 하는 경우, 돈이 생기면 먼저 지출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경우, 여윳돈이 있으면 당장 비싼 물건을 사버리는 경우,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돈이 부족해지고 결국 다시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매달 월급날만 되면 기분이 좋아서 지출이 늘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외식을 하거나 쇼핑부터 하기 시작. 돈이 생긴 직후 몇 주 동안 과소비를 하다 보면 5월 말이 되면 카드값과 각종 지출이 부담스러워짐. 결국 다음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돈이 부족해지고 신용카드를 사용.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결국 카드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조언한 것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계획적으로 살아야 한다 였습니다. 해결책.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을 10에서 20% 한다. 남은 돈으로 한 달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배분한다. 비상금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줄인다. 이렇게 습관을 바꾼 결과 6개월 만에 불필요한 카드 사용이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돈이 붙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모으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쓸 시기를 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돈을 써야 할 타이밍과 아껴야 할 타이밍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재물운이 강한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운이 약한 시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사례. 이 돈을 쓸 타이밍을 정확히 안 사람. 한 사업가는 40대 후반까지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50대부터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대운이 시작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시기가 좋았기 때문에 몇 년 만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했던 사람은 운이 막히는 시기라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이 풀리지 않았고 결국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운이 언제 강하고 언제 약한지를 아는 것은 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해결책. 자신의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점검해본다. 운이 좋을 때 과감하게 돈을 불리고 운이 나쁠 때는 절약한다. 돈을 써야 할 시기와 아껴야 할 시기를 계획적으로 구분한다. 결론. 돈이 붙는 사람들은 돈을 써야 할 타이밍을 알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무리해서 소비한다.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쓴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을 쓸 때는 최소 3일 이상 고민한다. 즉흥적인 지출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지출만 한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를 스스로에게 3번 묻는다. 사례. 3.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고친 사람. 한 분은 매달 지출이 많아서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충동적으로 옷을 사고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까지 같이 구매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조언한 방법은 한 가지 원칙을 세우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전에 최소 3일 동안 고민하기. 즉흥적으로 사고 싶은 물건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바로 결제하지 않기. 이걸 사지 않으면 정말 불편한가? 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충동적인 소비가 70% 이상 줄었고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씩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소비한다. 결론. 돈을 쓰는 타이밍을 아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돈이 붙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저축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소비한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재물운이 강한 시기를 알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운이 나쁜 시기에도 무리한 투자를 한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소비한다. 이제 여러분도 돈을 쓸 타이밍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 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4. 돈을 불러오는 공간을 만든다. 풍수와 재물운의 관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계속 머물고 불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집안 환경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풍수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재물운을 올리는 핵심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돈이 모이는 집과 돈이 새는 집의 차이, 그리고 집안에서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이 깨끗한 집은 돈이 모인다. 풍수에서는 현관이 집안의 기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현관이 어질러져 있거나 지저분하면 재물운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사례 1. 현관을 정리한 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사업도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집을 방문해보니
현관문 앞에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 있음. 문 앞에 택배 박스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음. 조명이 어두워 기운이 막혀 있음. 이런 경우 돈이 들어오려고 해도 막히고 들어온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조언했습니다. 당장 현관을 정리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현관 조명을 밝게 바꿔보세요. 이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뜻밖의 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겼고 몇 달 후 사업도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집의 현관 특징. 현관문 앞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고 필요 없는 신발은 버린다. 현관 조명을 밝게 유지해 기운을 활기차게 만든다. 문 앞에 택배 박스나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는다. 결론. 현관은 집안의 재물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면 돈이 들어오고 지저분하면 돈이 새어나간다. 거실이 밝고 깨끗한 집은 돈이 머문다. 현관이 돈이 들어오는 입구라면 거실은 돈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거실이 깨끗하고 밝으면 돈이 머물러 오래가지만 거실이 어두컴컴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돈이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례. 이 거실을 정리한 후 재물운이 좋아진 사람. 어떤 분이 저에게 재물운이 너무 나빠요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을 보았더니 거실에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물건이 쌓여 있음.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 공기가 탁함. 거실 조명이 너무 어두움. 풍수적으로 보면 거실은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공간인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재물운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했습니다.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그리고 조명을 바꿔보세요. 이분이 그대로 실천한 후 막혔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거실의 특징. 불필요한 가구와 잡동사니를 정리한다.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인다. 조명을 밝게 해서 공간의 에너지를 활성화한다. 결론. 거실은 집안의 중심 기운을 담당하는 공간이므로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면 돈이 머물고 어둡고 막혀 있으면 돈이 나간다. 5.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계속 부족한 사람들의 차이는 단순한 수입의 차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보고 돈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돈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돈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 vs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 A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난 평생 돈과 인연이 없나 봐. 반면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돈은 내가 환영하면 더 많이 온다. 실제로 B씨는 돈이 부족한 시절에도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했습니다. 결국 B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되었고 A씨는 여전히 돈 걱정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같은 돈을 벌어도 결과가 달라진다. 결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 지금까지 60대 이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1. 불필요한 지출을 확실하게 차단한다. 2. 돈이 들어오는 길을 터놓는다. 3. 돈을 쓰는 시기를 잘 조절한다. 4. 돈이 머무는 공간을 만든다. 5.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제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재정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바꿔볼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